자, 드디어 우리가 온라인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OT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과서, 이거는 필수죠, 그죠? 그리고 교과서랑 우리가 선생님이 판서로 수업을 한다 했으니까 이 판서 내용을 따라 적을 뭐가 있어야 돼요? 공책, 노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필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필기 도구가 있어야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 책상에 지금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격적인 수업을 나가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 수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자, 준비가 다 됐다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관련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했는데 그럼 3학년 때 내용 포기해야겠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3학년 거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복습하고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약속하겠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했다는 조건 하에 분명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다면 지금 배우는 내용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오늘 배우는 내용들 따라서 필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만 봐도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물질의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뭔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구나, 화학에 대한 걸 뭔가 배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뭐라 그랬었냐면 과학에는 4가지 분야가 있다 했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거는 사실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과학은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구나. 물론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1단원은 우리 이번에 중학교 3학년 1단원은 화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학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화학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화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14쪽, 15쪽 부분이니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과서 페이지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표시해 놓을 예정이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펼쳐서 수업 준비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예요. 뭐가 물리변화고 뭐가 화학변화인지 이해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변하는 건데 물리변화는 약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고 화학변화는 조금 더 뭔가 심오하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거지. 사과가 익는다. 이건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사과가 익었으면 원래 내가 알던 사과 맛이 아닌 이 안 익은 풋사과가 내가 아는 사과 맛으로 변했죠.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변한 거야, 얘가. 이건 그래 사과 맛이 변한 거 화학 변화예요. 근데 익은 사과를 내가 먹으려고 반으로 쪼갰네? 원래 모양은 동그라미인데 반으로 쪼개니까 무슨 모양이 됐어요? 반달 모양 2개가 됐죠. 이거는 무슨 분야냐면 단순히 내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쪼갰을 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변한 거. 물리 변화예요. 오이를 썰었네? 물리 변화예요. 오이가 익었네? 화학 변화예요. 이 2가지 단순한 예시만 들었지만 앞으로 그 예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초 실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H2O라고 적었는데요. 저게 뭐야? 영어 시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고 화학 기호를 만든 건데 이걸 아직까지 모르면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오늘도 먹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었어? 목말라서 뭐 먹었죠? 물 먹었죠?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말해주면 조금 약간 창피하네요. 자, 이게 물이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근데
사실 물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고수는 아니라 한 중수 정도? 중수 정도입니다. 사실 H2O라는 게 딱 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사실 왜냐면 이 물이라는 건요, 물이라는 건 조금 온도가 낮아져서 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얼어붙기 시작해서 뭐가 되죠? 뭐가 되지? 얼음이 되죠? 그죠? 사실 H2O가 물뿐만은 아니라 얼음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음 말고 이번에는 고체, 액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 기체, 그렇지. 뭐예요? 수증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수증기도 H2O지? 자, 이렇게 물, 얼음, 수증기. 물이 얼음으로도 변할 수 있고 수증기로도 변할 수 있는데 H2O라는 것 그 자체는 어때요? 일정하죠. 즉 얘는 뭐만 변한 거냐면 지금 물이라는 액체 상태에서 얼음이라는 고체 혹은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빙수를 먹고 싶었어. 그래,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었는데 이 얼음을 선생님이 빙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 조각조각 내야겠죠? 그쵸? 제빙기로 갈아야 될 거 아니야? 얼음을 갈았어. 뭐 조각조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얼음을 조각 냈습니다. 조각조각 냈어요. 자, 그러면 얼음의 크기가 처음에는 컸을 건데 조각조각 내면 얼음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졌겠죠? 즉 크기가 달라진 거를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모양과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얼음을 조각조각 내든 물을 얼리든 물을 증발시키든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 변했나? 안 변했어. 얘네들은 다 같은 맛이잖아. 그치? 쉽게 생각하면 변하지가 않았잖아요. H2O라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죠? 즉 상태랑 모양은 변했는데 무엇은 변하지 않았냐면 잘 적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적어야 됩니다. 성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그 자체 성질, 고유의 성질. 그래서 이렇게 상태랑 모양은 변하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이거를 무슨 변화라 하냐면 무슨 변화라 하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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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정답은 성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한 것을 너무 신이 나버렸네. 오랜만에 수업이라. 자,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물질이라고 적은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런 실수 안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변화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서 조금 이제 비유를 알아봤는데, 자, 그럼 물리변화랑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그렇죠? 물리변화와 반대되는 개념은 화학변화겠죠? 화학변화? 그럼 얘들아, 교과서를 빠르게 훑어서 찾아봐. 화학변화는 물리변화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학변화. 얘네들은요, 성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성질이 변화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노트에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실수로 노트를 준비 못했네? 그러면 일단은 A4종이나 집에 A4종이 없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서 거기다 적어 놓고 옮겨 적어. 물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간략하게 한 번 더 다뤄줄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이해 못했다고 해서 사실 별 내용 안 하긴 했는데 오늘 이해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교과서 15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 선생님도 교과서가 여기 밑에 있어서 같이 보는데 첫 번째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뭐예요? 달걀이죠? 달걀이 깨졌네? 단순히 달걀이 깨졌네? 깨졌어. 물리적으로 변한 거죠? 물리적인 힘을 같이 깨는 거잖아. 혹은 떨어뜨려서. 중력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힘이니까. 자, 두 번째로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렸다. 힘을 가해서 찌그러뜨렸다. 혹은 선생님이 자, 여기 분필이 있는데 분필을 또 받겠다. 이런 것도 물리변화죠? 그죠? 분필이 깨졌을 뿐.
자, 물에 잉크가 퍼진다. 확산작용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에 잉크가 퍼지면은 뭐 변한 게 있나? 잉크가 이렇게 쭉 퍼지는 거? 잉크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변한 게 없으니까. 물리 변화. 화학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변한 게 없다고. 근데 이제 화학 변화 한번 봐봐요. 자, 아까 말했던 사과가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해. 내가 알던 맛이 아니야. 내가 알던 사과가 아니야. 이런 거 화학 변화. 그리고 김치도 산화된다고 말을 하죠. 김치가 신단 말이야. 점점 변한 거예요. 점점 원래 성질을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녹슨 기차도 오래되면 이제 철이나 뭐 다리 같은 거, 교량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부식돼 가지고 이제 녹슬어서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 철이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면 이 산소에 약해져, 철이. 그래가지고 얘네가 녹슬게 돼. 이렇게 원래 본래 그 단단한 철의 성질을 잃어버렸잖아. 이걸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혹시나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교할 때 한 번 더 해줄 거니까 그때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는 실험해보기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아쉽게도 실험실을 쓸 수가 없어서 실험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림으로라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기 싫은 사람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돼요. 지금 두 개의 팔레트라나 여기 뭐라 하지? 패트리 접시네요. 패트리. 팔레트 접시라 하려 했네. 패트리 접시.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자, 다시. 뭐였지 그래서? 패트리 접시 볼게요. 장난인 거 알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한 겁니다. 이 패트리 접시 두 개에다가, 패트리 접시가 뭐냐면 일반한 플라스틱한 성질 가지는 그냥 그런 접시라고 보면 돼요. 약간 투명하기도 하면서 불투명한, 애매하죠. 약간 완전한 하얀 색깔은 아닌데 뭔가 담을 수 있는 용기 같은 한 요만한 김치 담는 이런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다가 뭘 떨어뜨렸냐면 마그네슘 리본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얘네 둘 다 마그네슘인데, 얘는 뭐냐면 마그네슘 리본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용으로 나오는 마그네슘이야. 하나의 마그네슘.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쓰기 쉽게 좀 얇고 길게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한 건데, 얘는 마그네슘 그 길다란 이 줄 같은 거, 리본이라는데 마그네슘 리본을 가위로 자른 거야. 가위로 잘라서 여기 패트리 접시에 놔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 말 그대로 마그네슘 리본을 잘랐잖아. 리본 조각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뭐냐면 마그네슘을 불에다 태운 거야. 마그네슘이라는 애는요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데, 불이랑 마그네슘이랑 붙이잖아. 특히 이 리본처럼 이제 불이 잘 붙게끔 사포질이 되어 있는 애들은요, 불을 붙이는 순간 갑자기 쉬 하면서 약간 폭죽놀이 하나, 폭죽놀이? 그죠? 그때 평 하면서 나가잖아. 그게 마그네슘도 비슷한 원리인데, 거기에 있는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빛과 열을 내면서 반응을 해. 이걸 뭐라 하냐면 연소라고 말을 해요. 연소. 처음 듣나 혹시? 오늘 처음 들었다면 지금 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연소라는 말을 쓸 건데, 연소, 빛과 열을 내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탄다라고 보면 돼. 탄다. 마그네슘 연소라면 마그네슘 탄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그네슘을 연소시켜가지고 만든 마그네슘 재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실험 내용 그대로 소개한 거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네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국어지. 여기 나와 있는 거 해석했잖아. 과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가 어려웠던 거죠. 여기까지 못 왔다면. 자, 이건 이제 과학인데 우리가 구분을 했어. 이거는 마그네슘 리본 조각에 대한 그림이고, 이건 마그네슘 재에 대한 그림이구나 라는 거. 그림이 똑같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알아볼 건데, 봐봐. 리본 조각 가위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잘랐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뭐야. 말을 해야지. 물리 변화겠죠? 이야, 이렇게 쉬울 수가. 과학은 너무 쉽잖아. 여기 국어까지가 어려웠던 거고, 여기도 사실 이거 쉬웠잖아. 이 영어가 조금 어려웠던 거고, 그치? 과학은 쉬워요.
자, 마그네슘 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변화. 얘는 그럼 물리 변화가 아니니까 하나 뭐겠어? 비교했으니까 여기 두 개 다른 걸 놨을 거 아니야. 화학 변화라는 거 직감적으로 알았어야지. 직감이 아니더라도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마그네슘 제라는 건요. 기본 마그네슘의 성질을 연소를 시켜버렸잖아. 연소를 시켜버렸어. 불로. 빛과 열을 내면서 연소를 시켜버렸어. 타버렸단 말이야. 원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소하더라도 불에 안 타는 애라면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마그네슘 타는 애예요. 네. 정의로 넘어왔는데요. 정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그래서 정의로 설명을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상태랑 모양이랑 변했는데 성질은 변하지 않아. 단순히 물리적으로 변한 거니까 물리 변화. 성질이 변해버렸네? 화학 변화. 이게 곧 정의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필기하라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 15쪽에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형광펜도 좋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1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물질의 변화를 뭐라 한다고요? 물리 변화라 한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야. 뭐랑 뭐는 변해? 모양이랑 상태는 변해. 상태, 모양, 변화해요.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 성질. 이 성질만큼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의야. 선생님처럼 적어도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자, 이번엔 화학 변화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그 방금 밑줄은 그 물리 변화 밑에 줄 보면은 이처럼 처음 물질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 무슨 변화?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알겠죠? 성질 변화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내용은요, 조금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물론 여기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선생님 빨간 색깔로 좀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애는요, 화학 원소 기호를 어떻게 적죠? 알고 있나 혹시? 알고 있나? 하얀 색깔로 해볼게. 알고 있나? 새맑은고 마그네슘 Mg입니다. Mg랑 반응을 시킬 건데 반응을 시킬 땐 플러스 반응한다는 뜻, 합한다는 뜻의 반응이 둘이 부딪힐 거니까. 근데 염산이라는 애는요, 염산 뭔지 알죠? 얼굴에 염산 뿌리면 어떻게 돼? 손에다 염산 뿌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아픈 게 아니라 없어지지. 뼈만 남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험에서 보통 그런 강한 염산을 안 쓰고 좀 물이랑 희석시킨, 이제 증류수랑 희석시킨 묽은 염산을 써요. 아무튼 묽은 염산이든 그냥 염산이든 화학 원소기호 똑같아요. HCl입니다. 이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염소산이라 했잖아. 염소산. 항상 뒤에서 붙어 있는다 했죠? 염소산이야. 이 수소는 이러한 산성을 뜻하는 산을 의미를 해요. 산. H. 산. 그래서 염화수소라고도 말을 해요. 염산인데 염화수소가 염산입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얘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특이하게 Mg랑 염소가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냐면 H라는 애는 어떻게 돼? 홀로 남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화학식이 아닌데 정확한 화학식을 적어주면요, Mg랑 HCl이 반응한다 했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할 건데 개수비를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그냥 들으면서 필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수소기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2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는 원자나 원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H가 그대로 2개가 오고 Cl이 2개니까 여기는 MgCl2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조금 고등학교 내용을 설명하자면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Cl, 염소는 일가 음이온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자, 영상과의 반응. 이제 여기 두 번째 화학 변화에서 보면요. 봐봐. 유추해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영상과 반응시키니까 뭐가 발생했어? 수소기체가 발생했어. 수소기체가. 아, 마그네슘은 영상과 반응하니까 수소기체가 나타나는구나. 근데 얘는 과연 수소기체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왜냐면 화학 변화에 빼했지. 마그네슘의 원래 성질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져. 실제로 여러분 그 재에다가 마그네슘 여기 재에다가 영상 뿌렸다 생각해봐. 이미 재인데 몸 반응하겠어. 이미 다 불더미 재가 됐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마그네슘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마그네슘의 성질을 가지는 이 물리 변화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자르네. 얘들은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 얘는 더 이상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재야 재. 자, 교과서 다시 15쪽으로 넘어오셔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물리 변화에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자, 2번.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물,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화라고 적어보세요.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아까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서 맛이 변해. 단풍도 점점 샛노랗게 빨갛게 익어가 변해. 뭐야? 처음에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변화를 한 화학 변화겠죠? 화라고 적어주면 되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얼음이랑 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아이스 이 고체가 녹으면서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 그치? 뭐 한 거야? 상태 변화한 거야, 그치? 그럼 얘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입니다. 쉽죠? 자, 3번은 굳이 적지 말고 그냥 귀로 한번 들으세요. 3번 같은 문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도자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 만들어 본 사람 있겠죠? 뭐 이렇게 흙이랑 물 섞은 걸 이렇게 뭐 빚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 빚었으니까 지금 말랑말랑하잖아. 툭 치면 깨지잖아. 깨지는 게 아니라 흐르렁해지잖아. 어떻게 해야겠어? 굳혀야죠. 햇빛에다가. 햇빛에 말랐어. 이제 얘 이제 굳었네, 딱딱하게. 이제는 툭 치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알지? 이 굳힌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약간 기름칠 같은 걸 해. 유화라고 하는데 기름칠 같은 걸 해서 불에다가 구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먹는 식사하는 그릇 같은 거, 그런 그릇, 도자기 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처음에 이 흙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지금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섞었으니까 뭐 도자기 빚었으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났겠죠. 모양이 변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굳혔어. 조금 흐물흐물했는데 굳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액체성 끼가 있었는데 그걸 제거시키고 다 수분을 증발시키고 완전 고체화시켜버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이나 상태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물리 변화가 일어난 시점에서 좋은 지적은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말해주는 건데 붓기나 색이 변하는 것도 물리 변화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붓기가 변해버렸잖아. 여기서 이제 유화 이거 발랐다 했잖아. 불에다 굽는 순간 연소랑 비슷한 거야. 본래의 성질, 그 흐늘럭거리는 이 부러지는 그런 성질을 잃어버리고 단단해지는 성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조금 설명이 난해하기도 하고 문제가 드라이기야.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넘기면 오늘 배운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죠. 자, 이 앞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내용들 필기 잘 하시고요. 선생님이 이 내용 영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오늘 시간 이외에도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오늘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